말리에서는 모기를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노란색 옷을 입는 것도 금지하며 심지어 인형까지 금지하는 등 누구나 들으면 놀랄 만한 규제들이 존재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나라에서 금지된 16가지 법률과 기이한 관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믿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모든 내용은 정말로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6번, 모기 해충 금지. 우리 모두에게 모기는 해충으로 여겨지며 우리를 괴롭히면 아무렇지 않게 죽이곤 합니다. 하지만 말리에서는 모기를 해치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으로 간주되며 실제로 이 나라에서는 모기를 죽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말리의 도곤족 전통 신앙에 따르면 모기는 조상 영혼의 화신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믿음에 따르면 모기는 단순히 질병을 옮기는 곤충이 아니라 조상의 영혼을 상징하며 도곤족의 신화와 종교 체계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모기를 죽이는 행위는 조상과 영혼을 모독하는 불경한 행위로 여겨지며 이를 저지른 사람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곤족의 전통 신앙에 따르면 모기를 죽인 사람은 병에 걸리거나 불행을 겪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종교적 신념과 문화적 요소가 건강 및 환경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과 결합된 사례를 보여줍니다. 도곤족 및 말리의 다른 민족 공동체가 모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통적 신앙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이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이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때 존중과 공감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12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방금 말리의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슬람 국가들, 특히 ISIS 같은 무장단체의 분쟁을 생각해보면 왜 말리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간주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민족 및 종교 간의 무장 갈등,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 세력의 확산 조직 범죄 및 인신매매와 관련된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안고 있습니다. 말리가 위치한 아프리카 사헬 지역은 불안정성과 갈등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알케다, 나 이슬람 국가 IS 같은 무장 단체들의 존재는 수많은 보안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테러 위험도 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리는 빈곤, 사회 기반 시설 부족, 정치 불안정성 등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말리는 자국민과 외부 활동가 모두에게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이 나라에 직접 가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말리의 흥미로운 점들을 영상의 다음 부분을 통해 알아보세요. 직접 가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말이죠. 14번, 금이 많지만 극도로 가난한 나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말리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금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오직 금만 가지고 있습니다. 말리의 인구는 약 30만 명이지만 그중 5분의 1이 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금 채굴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말리에서는 모든 가정이 금을 채굴하며 누구나 금을 캐러 갑니다. 금 채굴에 관여하는 사람 수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이 고된 일에 동원됩니다. 사람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또는 인생을 바꿔줄 커다란 금덩어리를 찾기 위해 금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꿈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금이 나오는 지역은 채굴 권한을 가진 주인들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발을 들이기 위해 사람들은 혹독한 노동을 감수해야 합니다. 말리의 생산 기반은 매우 낙후되어 있어 금 채굴 방식도 매우 원시적입니다. 사람들은 야생동물 뼈로 만든 글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금을 캐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채굴 수익도 낮고 구매자들에게 가격 압박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들이 속으로 바라는 행복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저 며칠이라도 넉넉히 살기 위해 매일 금을 캐는 것입니다. 채굴 인구의 증가로 인해 광물 자원은 점차 고갈되고 있지만 말리의 지방 사람들은 여전히 매일 땅을 파며 반짝이는 금속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희망을 걸고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너무 가난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번, 금요일에 노란색 옷 착용 금지. 말리에서는 요일 중 어느 날이든 노란색 옷을 입을 수 있지만 금요일만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말리에는 금요일에 노란색 옷을 입는 것을 금지하는 이상한 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말리 문화에서 노란색은 보통 행운의 색으로 여겨지지만 금요일만큼은 예외입니다. 금요일에는 노란색이 불운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말리 문화에서 금요일은 특별한 날로 많은 사람들이 조상들을 기리기 위한 의식과 제사를 행하는 날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노란색은 부적절한 색으로 간주되며 애도와 불행한 사건들을 연상시키는 색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통을 지키고자 금요일에 노란색 옷을 입지 않도록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말리 문화에서는 노란색이 보통 행운의 상징이지만 금요일에는 애도와 불운의 의미를 가지는 색으로 전환된다는 점은 색상이 이 나라의 문화에서 얼마나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의미를 지니는지를 보여줍니다. 7번 전사 수출의 허브. 빙고는 많은 말리 청년들이 반군 세력에 가입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말리는 지하디스트 전사들을 수출하는 나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말리는 극단주의 무장단체들, 특히 알케다나 이슬람 국가 IS 같은 세력의 영향 아래 전사들을 다수 배출하는 악명 높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말리 및 인근 지역의 청년 전사들을 모집하며 돈과 혜택, 지역사회 내 명예를 약속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단체들에 가입하는 것이 빈곤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을 기회처럼 보일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지역 지도자나 종교적 압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리에서 지하디스트 전사들이 수출되는 현상은 사헬 지역 전체는 물론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는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테러와 갈등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동시에 국제사회에도 극단주의 무장 세력에 대응하고 지역 안보를 유지하는 데 큰 부담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10번 정부가 없는 땅. 지금까지 말리 정부의 규제들에 대해 꽤 많이 언급했지만 현실은 그 정부 자체도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리 정부는 스스로 쫓겨날지 아닐지를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말리는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운영을 유지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의 군사 쿠데타 이후 중앙정부가 붕괴되면서 한때 정부가 없는 나라로 전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통제력은 약화되었고 혼란은 가중되었습니다. 말리의 불안정성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민족과 종교 간 갈등, 무장 세력들 간의 충돌, 그리고 알케다나 이슬람 국가 IS와 같은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 단체들의 부상이 그 원인입니다. 더불어 정부가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경제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반란 세력의 부상을 촉진시켰고 말리는 점차 통치가 되지 않는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10번 성소수자가 살 수 없는 나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성소수자 LGBT 공동체를 인정하고 있지만 말리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말리에서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히면 강제 추방되거나 폭행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겁주고 싶은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말리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극심하며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인간으로조차 간주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리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로 이슬람과 전통 신앙을 포함한 여러 종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전통적 가치관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말리에서는 종교 그중에서도 이슬람가 사회와 정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덕성과 종교적 관점은 성소수자들을 용납할 수 없는 존재로 간주하거나 심지어 범죄자로 여기는 인식을 만들어냅니다. 말리 정부 역시 종교단체나 여론의 압력을 자주 받으며 성소수자 행동에 관련된 법률을 유지하거나 심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법과 정책은 종종 성소수자의 권리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성소수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도 많으며 원래 성별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명분 아래 강간을 시도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말리는 성소수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나라입니다. 9번 여성은 반드시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함. 말리는 기후가 매우 더워서 전신을 가리는 옷을 입는 것이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라면 이 나라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싶다면 단정한 복장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말리에서는 여성의 단정한 복장이 오랜 문화와 전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여성의 명예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특히 이슬람 공동체에서는 더욱 강조됩니다. 단정한 복장은 단지 의복 규칙을 넘어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존중과 기대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말리 문화에서는 여성이 가족의 보호자이자 수호자로 여겨지며 단정한 옷차림은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가족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말리 내 일부 무슬림 공동체에서는 단정한 복장을 종교적 의무로 간주합니다. 그들에게 신체를 가리는 복장은 신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이며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만약 여성이 말리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다면 이는 단순히 문화적 무례를 넘어서 실제로 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말리는 매우 위험한 나라이며 종교나 문화적 이유를 떠나 무엇보다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단정한 복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번. 소름 끼치는 의식들. 고대부터 말리는 수많은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땅이며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권력 다툼의 전장이 아니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성하면서도 공포스러운 의식들이 이어져 내려오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깊은 숲과 광활한 사막 속에서 말리 사람들은 여전히 고대의 의식을 따르며 신비롭고 장엄한 축제들을 개최합니다. 가장 유명한 의식 중 하나는 신비한 존재들을 기리는 축제입니다. 매년 마을 주민들은 거대한 축제를 열어 자신들을 지켜주는 전설 속 생명체들을 기리고 그들에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복장을 하고 무시무시한 가면을 쓴 채 모닥불 주변을 돌며 춤을 추는데 그 장면은 생생하면서도 오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또한 말리는 죽음과 관련된 어두운 의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깊은 숲속에서는 생과 사를 지배하는 초자연적 힘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으면 특별한 장례 의식을 열어 영혼을 초대하고 고인의 평온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리의 이처럼 무서운 의식들은 단순한 문화유산을 넘어 인간이 우주의 위대함과 신비로움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경외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7번. 보안 인력 및 군사시설 촬영 금지. 말리에서는 휴대전화나 카메라를 가지고 다닐 수는 있지만 사진을 찍을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보안 인력이나 군사시설이 당신의 사진 속에 담긴다면 말리를 떠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안 인력이나 군사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면 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진 촬영을 차단함으로써 간첩 조직이나 적대 세력이 보안 요원 및 군사 정보를 수집하고 공격이나 파괴 활동에 이용하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보안 인력이나 군사 관련 시설을 촬영한다면 당신은 간첩 혐의로 기소될 수 있으며 그 이후 당신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4번. 골동품이 넘쳐나는 나라. 단기간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말리에서 금을 캐는 것도 방법이지만 더 쉬운 길은 골동품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말리에서는 골동품을 매우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말리는 예술과 골동품 애호가들에게 독특한 목적지로 도시와 마을 곳곳에 골동품 가게와 특이한 시장들이 퍼져 있습니다. 여기서 관광객들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명에서 나온 독특한 유물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통 시장으로는 젠네젠네 골동품 시장과 팀북투 골동품 시장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도자기 청동, 목조 예술품은 물론 희귀하고 귀중한 골동품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대부분 정교한 장인의 솜씨로 만들어졌으며 말리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시장에 전시된 골동품은 단지 쇼핑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것뿐 아니라 말리의 다양한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각 유물은 제작 방식부터 현지인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까지 저마다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말리에 올 용기가 있다면 골동품 몇 개쯤은 꼭 챙겨가세요. 혹시 모르죠. 귀국 후 그 물건들이 큰 돈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5번. 바비 인형 반입 금지. 대부분의 아이들이 바비 인형의 매력을 뿌리치기 어렵지만 말리에서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이 아름다운 장난감을 아이들에게 사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리 정부가 바비 인형을 금지했기 때문이며 심지어 외국인조차 이 인형을 나라 안으로 반입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바비 인형 반입 금지는 말리 전역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여론을 두 진영으로 나누었습니다. 일부는 이 결정이 말리의 문화와 전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하며 지지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바비 인형 금지가 개인의 자유와 사회 진보를 침해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말리 정부는 이 결정을 내린 이유로 외국 장난감 특히 바비 인형이 말리 아이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외래 문화 노출은 전통적 가치와 충돌을 일으키고 문화적 인식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만과 실망을 표명하며 바비 인형 금지가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말리의 발전과 사회 진보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는 정부가 단속보다 교육에 집중하고 아이들이 균형 잡힌 사고와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논쟁은 사회 발전 과정에서 문화와 전통의 역할, 그리고 개인 자유의 힘에 대한 논의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유효한 주장과 가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4번.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인물의 고향. 지금 말리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힘든 삶을 본다면 과거 말리 제국이 얼마나 번영했었는지를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은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인물 만사무사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는 말리 제국의 통치자였으며 이 제국은 광활한 땅, 풍부한 소금, 그리고 금을 가진 땅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한때 말리 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생산하던 시기였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만사무사의 총 자산이 측정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했음을 의미합니다. 연예인 자산 추정 사이트인 셀레브리티 넷워스는 그의 자산을 약 4천억 달러로 추정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정확한 수치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부를 지녔던 만사무사는 사치 면에서도 어떤 군주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6만 명의 수행원과 함께 카이로로 떠나는 화려한 순례를 진행했으며 그 여정에는 왕실 관리부터 노예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약 3개월 동안 카이로에 머물렀고 그 짧은 기간 동안 너무 많은 금을 사용한 나머지 지역 경제가 붕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 후 10년 동안 카이로의 금 가격은 불안정하고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부 외에는 후대에 큰 유산을 남기지 못했고 말리 제국은 점차 쇠퇴하였으며 오늘날 말리 국민들은 금을 깔고 앉은 채 극도의 빈곤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번. 이슬람의 영혼. 말리는 빈곤과 식량 부족이 빈번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온화함과 관용, 그리고 이슬람 지성사의 중심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팀북투는 333명의 성자의 도시로 불리며 15-16세기에는 종교와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의 도서관들에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이슬람 문서와 서적들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그 모스크와 이슬람 무덤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세계 각국의 학자들과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스러움을 느낄 수 있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를 할 때 왼손을 사용하는 것처럼 사소한 행동도 종교를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번. 귀중한 책들의 나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리는 한때 매우 번영했던 곳이었고 14세기 초부터 16세기 말까지 서아프리카의 주요 지성 중심지였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방대한 고서들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무가치한 유산입니다. 이 책들은 말리인의 역사 문화 지혜에 대한 지식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의 발전을 상징합니다. 말리의 고서들 중에는 고대 아랍어로 기록된 꾸란 사본, 역사 기록 전통, 의학 지식, 그리고 독특한 문학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고서들은 말리만의 유산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유산입니다. 그러나 전쟁 환경 파괴 문화, 약탈로 인해 이러한 고서들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의 파괴를 간신히 피해 살아남은 서아프리카의 수십만 권의 고서들은 현재 팀북투 주민들에 의해 보존되고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전쟁의 불길 속에 사라질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1번. 진흙으로 만든 세계 유일의 모스크. 말리는 책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특한 건축물들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젠네 데모스크 그레이트 모스크 오브 디젠네는 말리의 종교적 문화적 중심지이자 아프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이 모스크는 말리의 국장을 장식하는 국가 상징이기도 하며 이는 말리 인구의 약 95%가 무슬림이라는 사실과 이슬람 신앙이 이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냅니다. 젠네의 고대 도심과 함께 이 모스크는 1988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건축물은 13세기에 처음 지어졌지만 현재의 모습은 1907년에 재건된 것입니다. 진흙으로 지어진 이 모스크는 점토, 모래물 등 단순한 재료를 사용해 만들어졌으며 비와 바람의 침투를 막기 위해 특별한 보호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단순한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물은 정교함과 미적 감각이 뛰어납니다. 진흙 모스크는 전통적인 무늬와 복잡한 세부 장식을 갖춘 독특한 구조를 지니며
사람들은 이곳에서 기도와 주요 의식을 거행합니다.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 이러한 모스크들은 말리 사람들의 문화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지역 문화 경관의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진흙 모스크들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이 소중한 문화 유산이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말리에서 금지된 16가지 법과 이상한 이야기들을 다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들이 흥미롭고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계의 독특한 장소들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로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